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 금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거시죠. 김의겸 의원은 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제가 처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네,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상 허위로 드러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고했던 것처럼 김의겸 의원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섰죠. 자, 지난 2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누구를?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 관계자들 그리고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제보자까지 해서 경찰에 고소했고요. 또 법원에는 저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답니다. 일반의 명예훼손과는 좀 다르다고 해요. 저 일반 명예훼손죄의 앞에 정보통신망법상 요 글자가 붙으면 일단 장윤미 변호사님 이게 형이 일반 명예훼손보다는 뭐 더 세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 있는데요. 일단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이른바 오프라인 상에서 특정인에게 어떤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나 SNS상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더욱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명예훼손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이유에서 일반 형법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법정형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한 장관이 세게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선 것이죠. 한동훈 장관은 30장이 넘는 고소장에서 김의겸 의원이 사전에 더 탐사라는 이 매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더 탐사 측과 공모한 걸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도 이 더 탐사와의 협업을 국감장에서 스스로 인정했던 바가 있었죠. 그 당시의 모습을 잠깐 보시죠.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김의겸 위원님께서 더 탐사와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고요. 허위 사실이 보도될 경우 역시 거기에 공모하신 거가 된다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김의겸 위원님은 지금 이 방송에 공모하신 겁니다. 이거는 면책특권의 범위도 아닌 것이죠.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좀 강수를 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이사장님, 한동훈 장관의 주장은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 배지를 달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네, 뭐 제가 법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때 면책특권 적용되지 않았던 판례가 하나 있고요. 어제자 보도에 경찰 관계자 말을 인용을 한 언론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사전에 국회 밖에서 미리 모의를 했다면 면책특권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경찰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결국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공모했다. 뭐 이거 협업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습니다만 협업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협업이라는 것 자체가 국회 바깥에서부터 이 같은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이 어느 정도의 유관성이 인정이 된다면 이건 국회 밖에서부터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내부의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네. 이 사건이 어떻게 지켜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결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느냐와 별개로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 국민 정서가 일단 용납하지 않는다. 그 기준을 세우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30장이 넘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을 했고 이에 대해서 어제 김의겸 의원도 한 장관의 저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트랙으로 접근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장관이 경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그 고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거고 10억 원의 손배소는 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 법대로 해보자는 것이니 법에 따라 내가 당당하게 응하겠소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 한민수 대변인님, 김의겸 의원은 어쨌든 강경하네요. 계속. 예. 일단 김의겸 의원이 이제 경찰 저런 진술 보도 난 직후에 본인이 이제 입장문을 냈었죠. 이제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냈는데 지금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법을 어기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걸로 보도가 됐고 그걸 접하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섬뜩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10억 원이라는 상당히 큰 액수죠. 저는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큰 액수를 이렇게 했는지 고소했는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판결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마 상징적이고 상당히 위협적인 액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더 탐사라는 그 매체 기자들도 그렇고 더욱이 저는 야당 의원 이제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거든요. 근데 그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게 어찌 한 측면에서 보면 한 장관을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하다 이런 표현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야당 의원을 이렇게 좀 재갈을 물리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해 10월에도 똑같이 국감장이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님께서 그 조폭 돈다발 사진을 들고 와가지고 이재명 그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와 연계된 것처럼 폭로했다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가짜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당시 민주당에서는 그 조폭이라고 하시는 분과 그걸 또 전달해준 변호사를 법적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했지 예. 이 국감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김용판 의원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영역이 있고 활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만 하고 또 거액을 거는 거가 과연 적합한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것 같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한 장관이 이제 법적 조치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아니 그래도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법적 조치에 나선 건 좀 과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뭔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 이 법적 조치는 잘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수경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한 번 그랬으면 한두 번 그랬으면은 뭐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처음부터 모든 김의겸 의원이 의혹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 건 아니거든요. 맨 처음에는 뭐 미국 출장 왜 갔냐부터 시작이 됐었죠. 뭐 개별 수사에 지휘하는 거 아니냐, 탄핵감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이재정 의원이랑 악수하려고 줄 서서 기다렸다는 얘기도 했었고 다 거짓이었죠. 그때마다 한동훈 장관이 법적으로 어떤 고소를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 술자리 의혹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자체도 너무나 황당할 뿐더러 심지어는 이후에 그 말을 했던 첼리스트가 나는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뭐 유감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다시 돌아가도 나는 의혹을 제기할 거라는 사과도 아닌 이런 식의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네. 한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계속 이게 패턴화되고 있거든요. 뭐 매체라고 말해지는 곳에서 의혹을 띄우면 민주당이 다 같이 막 TF 만들자, 뭐 정책 의장이 여기에 한마디 보태고 이걸 더 띄운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한동훈 장관이 반박을 하겠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왜 화를 내냐 아니면 증거를 내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왜 고소고발 안 하냐? 너네들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고소고발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고소고발을 해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고소고발을 남발한다고 또 얘기하거든요. 당할 재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기 네.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동훈 장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 10억이라는 액수가 사실 되게 비현실적인 건 맞습니다. 네. 이 10억이 갖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저는 허위를 말한 것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사과하지 않는 거에 대한 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과하지 않는 거에 대한 대가다. 이 10억은 알겠습니다.